뇌화풍해서 이제 풍요로움과 그다음에 이제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력, 나그네의 궤, 두 가지 이제 궤를 할 건데, 풍계 그러면 선생님들 어떠세요? 벌써 뭐가 풍요로워, 부자가 되는 게 화천대유와 함께 선생님들이 그냥 그 궤 자체만으로 보면 어때요? 아, 좋은 거네. 그런데 늘 우리는 주역이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게 우리가 주역을 배우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익히신 부분일 거예요. 그 겉의 어떤 속성과 실제로 그 과정들은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이제 깨달으셔서 품계에 넘어가시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그 이름에. 자, 앞에선 귀매였잖아요. 내택 귀매. 그 돌아갈 곳을 얻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대해진다.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해서 풍요를 상징하는 품계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뇌화잖아요, 여러분은. 그 뇌화기 때문에 그 밝은 지혜를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밝은 지혜로서 움직인다. 그래서 밝은 지혜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밝은 지혜로서 움직이고 움직이되 현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풍요에 이르는 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 아래가 지금 그 화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 문명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 현명한 지혜로움으로써 움직인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뭐가 사실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야 풍요로움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지혜가 없는데 풍요로움을 제대로 쓰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 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풍요를 볼게요, 여러분. 풍형, 왕격지, 물우, 의일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풍요로움은 당연히 어때요? 형통하겠죠? 형통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원래는 빌 가짜잖아. 빌리다 할 때 가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라고 읽지 않고 일을 짓자라고 우리가 뜻할 때는 격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왕격지예요. 그래서 왕만이 여기에 이를 수 있다예요. 그냥 아무나 이 풍요를 진짜 누리고 이 풍요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돼야 이 풍요를 쓸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왕은 선생님들 그냥 높은 지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뭔가 거기에 지혜로움을 갖추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덕성도 갖추고 있는 자라는 의미를 왕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여기에 이를 수 있다. 근데 물우예요. 풍요롭다 하더라도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풍요가 오히려 또 우리한테 근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심이 없으려면 의일 중에 마땅히 의자, 마땅히 의. 해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중천에 뜬 듯이 해야 된다. 자, 우리 그 정오의 해는 안 비추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구석구석 다 비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구석구석 다 비춘다. 빠짐없이 비춘다. 공명정대하다. 빠짐없이 비추는 공명정대함으로 사실 이 풍요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베풀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이 번성해지면 그건 어떻게 밖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인다는 것도 이렇게 베푸는 움직임이겠죠. 지혜를 가지고 베푼다는 그 움직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풍이라고 하는 건 1085쪽 한번 보세요. 자, 천자의 지위가 존귀하고, 자, 세상이 부유하고, 군중이 많고, 이 왕도가 큰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이 많은 것도 풍이겠지만 그것만이 풍이 아니라 지위는 존귀한 자리에 있고, 자, 세상에는 사실은 풍성하게 부유하고 재산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백성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왕도가 큰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주역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먼저 보시면
자, 이 풍요의 도, 이런 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죠?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자는 왕이어야 이 정도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이걸 갖췄으면 두루두루 풍성하게 해줘야지. 혼자만 풍성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서 그 화식 그 열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재화를 아주 막 풍성하게 만든 사람들, 재화를 많이 벌어들인 사람들, 늘 말씀드리지만 화식열전의 기본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재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을 물같이 흐르게 했다. 물같이 썼다예요. 물처럼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식 그러면 늘 우리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관념은 진짜 우리가 자본주의라서 어딘가에는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딱 우리가 가두어서 쌓아놓는 것, 이걸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그 머릿속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대에 사실 풍요로움 혹은 주역의 풍요로움, 뭐 돈이 많음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흐르게 하는, 밖으로 흐르게 하는. 이거 내가 이렇게 누적해서 쌓아놓는 게 뒤로 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그걸 풍요롭게 쓸 것이냐의 문제. 이게 꼭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그 공명정대하게 넓게 비추고 미치지 않은 곳이 없게 한 뒤에야 근신이 없다라고 하는 물우라는 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님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사실은 움직인다. 이건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밝은 빛으로 움직인다. 지혜를 가지고 실천한다. 지혜를 가지고 널리 퍼뜨린다. 미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086쪽에 그래서 그런 말을 단전해서 하고 있어요. 그 소유한 바가 크면 보존하고 다스리는 도 역시 마땅히 커야 한다. 정말 내가 가진 만큼 나의 덕성도 커야 돼요. 나의 지혜도 그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래서 왕이 승상하는 것은 자 소상지대야예요. 여러분 공명정대함. 지극히 큰 그 공명정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지금은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 뭘 많이 하는 사람들 재벌인가요? 사실 재벌은 지금 재벌 총수는 옛날에 황제에 부럽지 않죠. 황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걸요. 사실 지금 국경으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 이 국경이라고 하는 이 경계도 없는 게 재벌이잖아요. 사실 글로벌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도 무너뜨리면서 이 자본을 사실은 그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 요즘의 재벌이니 옛날에 천자 이상 가는 경우가 요즘의 재벌 아닌가요? 그랬을 때 그 재벌 총수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죠. 더 뭘 하려면. 근데 이제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널리 공명정대하게 미치게 하는 투자인가? 그렇게 흐르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주역을 보면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우리는 또 자잘하게 우리의 풍성함, 우리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풍성함은 이 정도의 풍성함은 아닐지라도 뭐 어때요? 우리가 넘치도록 갖고 있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풍요롭다는 게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살고 쓰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을 아무리 뭐 그냥 중산층이야 소시민이야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 많이 가진 거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다 우리가 풍에 속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사실은 풍의 시대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널리 퍼뜨릴까? 미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도 큰 마음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아마 효사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옆으로 보면 그 우리가 가장 풍요로울 때, 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반드시 주역은 그 다음 뭘 생각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기울어지는 걸 생각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중 즉 칙이에요. 기울어질 칙자. 거기 나오거든. 해가 중천에 뜨면 기운다. 자, 월령 즉 식이에요, 여러분.
그 다리 차면 이건 이지러진다, 먹는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이걸 이제 표현을 해서 원령즉 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이 재밌죠. 그다음에 천지 영허예요. 그 하늘과 땅에 그 가득 참과 비음이요. 성세예요, 여러분. 가득 참과 비어 있음. 이건 뭐예요? 여시소식이에요. 때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난다. 그러니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는가? 또 하물며 귀신은 어떻겠는가? 자, 우리는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사유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동들이 늘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귀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도 파동을 움직이고 뭔가 우리한테 뭔가 전자파를 쏘고 있어요, 선생님들. 전자파를 막 쏘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사람도 움직이는데 많이 가졌을 때 반드시 뭐예요? 아, 기울어질 수도 있고 가득 찼을 때 아, 이게 비워질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 다 좋은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주역을 배우면서 항상 이 말이 따르잖아요. 그러니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써라. 잘 쓰라는 말이에요. 비울 것을 생각하면 꽉 채우고 더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쓰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아래 보면 늘 이게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경계로 삼는다는 거. 이제 뭐 주역하면 머릿속에 그게 딱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성대한 풍요를 이룬 때 이런 경계를 하는 것은 중도를 지켜서 과도한 성대함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대함도 풍요로움도 딱 자기가 가늠할 수 있는 풍요로움, 감당할 수 있는 풍요로움. 근데 그 이상을 우리는 자꾸 욕심을 내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풍요에 대처하는 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풍요에 대처하는 도가 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시대는 어려운 시대에 대처하는 도가 있고 좋은 시대에는 또 좋은 시대에 대처하는 도가 있다. 이게 바로 지혜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전으로 갈게요. 1088쪽입니다. 그 뇌전 대지예요. 그것이 바로 풍이다. 군자이 저록 치형이라고 얘기했어요. 풍요인데 이 상을 보고 공자님은 좀 다른 걸 상상하셨어요. 우리랑 좀 상상이 다르시네요. 자, 우레와 번개가 함께 이른 것. 자, 여러분 막 그 벼락이 막 치는데 또 번개 불이 쫙 들어와요. 무언가가 막 일어나겠죠. 이럴 때. 그죠? 그래서 이것을 풍계의 모습으로 삼았다. 근데 군자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번개의 밝은 빛, 우레의 진동이 막 일어나서 세상 어디를 안 가는 곳이 없고 안 비추는 것이 없어요. 자, 다 비추면 세상에 선악 시비가 다 드러나겠죠. 자, 우리도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게 많잖아요, 선생님들. 다 드러나. 완전히 다 드러나는 세상. 오히려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오히려 풍요의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옥이에요, 여러분. 이 절이라고 하는 게 끊을 절인데 그 송사를 잘 판단하는 거예요. 잘 판결하는 거예요. 송사를 판결하고 자, 형벌을 집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현실의 실정을 분명하게 다 밝힌다라고 여기서는 정희천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희천 선생님 말대로 현실의 실정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면 시시비비가 너무너무 해와 달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럴 때 송사를 확실하게 판결하고 그 다음에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돼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억울한 사람은 없게 해주는 것. 그런 걸 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풍요의 괴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공자님은 세상에 나가서 이 풍요는 왕이 쓰는 거니까. 이 풍요를 쓸 때 왕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도를 써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절옥치형이라는 말을 하셨네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상전은 흐르고 있어요. 선생님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풍계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레와 이 그 번개가 함께 친다는 것, 세상의 그 속속들이를 다 드러내 준다는 것, 그렇게 드러날 때
그게 아마 편안하고 뭔가가 번성할 때 여러분 거기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욕망도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님들? 우리가 되게 편안하고 마음이 막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오히려 꿈틀꿈틀 나한테 있는 무언가 아주 저 안에 있었던 무의식의 욕망도 더 막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드러날 때 그런 걸 우리가 제대로 좀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품을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 품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래서 그런 욕망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샅샅이 들여다보고 버릴 건 싹싹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래야 이 풍성함이 과도해지지 않으면서 나도 그 다음에 우리도 함께 그걸 잘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상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구로 갑니다. 초구. 그 초구에서는 우기배주, 수순 무우, 무구, 왕유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초구는 그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 초구의 짝이 되는 주인이겠죠. 그 기자는 초구를 말하는 거겠죠. 그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냐면 그 비록 이 순자가 두루, 고루고루, 균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이 수는 여러분 우리가 열을 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열을 순으로 안 쓰고 이럴 때는 두루, 고루고루, 균일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대등하다라는 뜻을 여기서는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지만 허물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칭찬받을 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지금 그 밑에 그 저기 이깨잖아요. 그죠? 이깨 처음 시작. 그리고 또 양양이에요. 굉장히 밝죠, 여러분. 그 양양에서 굉장히 밝은 빛의 시초이고 되게 현명하겠네요, 선생님들. 그래서 나름 굉장히 공명정대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게 초구예요. 이 초구인데 사실 보면 원래 호응하는 게 누구예요? 사효잖아요. 근데 사효가 구사예요, 여러분. 보통은 구사면 호응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과 양이기 때문에 대등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양이기 때문에 대등하다. 그래서 사실은 호응할 수 없는데 음양으로 우리가 호응하는 건데 여기는 양양이지만 대등하게 짱이 될 수 있어. 이 시대가 사실은 밝고 위험한 진동이 함께 있어야 되는 때래요. 여러분. 풍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강한 것끼리도 짝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풍성한 시대에 여러분 그걸 함께 베풀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양도 짝이 될 수 있구나. 우리는 음양만 짝이라고 늘상 말하는데 어떨 땐 양양이 짝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낮추는 게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 풍성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 풍성하니까 누가 낮추기는 힘들어. 또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가 연결해 보면 그래서 대등한 지위에서 만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허물은 없고 가면 또 좋은 일도 생긴다. 칭찬받은 일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서로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양양이 서로를 완성해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때는 사실 원수도 뭐예요, 여러분? 협력할 수 있나 봐요. 그죠? 어려울 때 또 협력하기도 하지만 풍성할 때 또 서로 그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사실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요 그 품계의 초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6기로 갈게요, 여러분. 자, 6기부터 이제 갔더니 뭐가 껌껌해졌어. 여러분들. 6기. 풍기부예요. 풍기부. 일중견두. 왕둑의질. 유부반략.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이렇게 보면 이게 6기부터는 뭔가 풍요 속의 어둠을 얘기하고 풍요 속의 어둠. 그래서 풍요가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어둠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풍기부라고 해서 이 부는 차양이 있잖아요. 우리 햇빛 가리개 혹은 덮개나 햇빛 가리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양이 풍성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차양을 풍성하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해를 가렸구나.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떴는데 너무 어두워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견두, 북두칠성을 봐요. 밤처럼. 중천에 떴어요. 너무너무 밝은 세상인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차양을 가려서 북두칠성을 보게 되는 이런 현실.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심과 질시를 받게 돼요. 의심과 질시를 받는다. 근데 이 유구, 믿음을 가지고 이 발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자기가 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또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시키면 그러면 또 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유기는 음의 음자리가 와서 정해요. 그리고 중합니다. 중정합니다. 이 자체는 굉장히 풍성의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질 자체가. 그런데 이 유기가 짝하고 있는 6오. 지금 여기는 호응을 해요. 아까 양양이 호응했고 음이 또 호응합니다. 근데 이 음이 어때요? 6호가 음한 자질로 좀 어두워 재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6기의 이 중정함을 드러내서 밝게 퍼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차양이 가려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짝이 되는 6호의 그 어두움이 이렇게 가린 거죠. 이 밝음을 가렸어요. 그래서 풍성한 속에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뭘 본다? 희미한 그 별빛만을 보게 되는 현실. 근데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상대의 의심, 질시 이런 걸 받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또 생각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진짜 우리가 풍요로워. 근데 이 풍요로움을 제대로 못 쓰게 되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어둠이 쳐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를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풍요를 제대로 그 진짜 그 퍼뜨려서 쓸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세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를 짓는 나와 세상 사이에 그 경계를 확실히 지어서 차양을 쳐버리는 것과 같은 상태. 그래서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이 나에게는 어둠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 그 번영이 오히려 나에게는 뭐가 돼요? 어둠이 되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의심과 질시를 받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마음을 다 내. 믿음을 갖고. 돈을 누군가에게 쓰는 거에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 인색해하지 말고 쓰면 그러면 또 마음을 내서 또 상대가 감동할 수 있고 뭔가 거기서 뭔가 열려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길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6기의 그 어둠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부발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같은 형제 자매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은 또 너무 처져.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줄 수밖에 없죠. 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줘야 돼? 막 이러면서 주다 보면 나중에 막 억울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대요. 내가 너무 다 가져서 다 나한테 온 거예요. 이 풍요가 너무 나한테 와서 한쪽으로 막힌 거예요. 한 집안에 이 풍요의 총량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나라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한 집안에도 총량 법칙이 있어서 막 다 총명해. 돈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집은 보니까 남자들이 되게 잘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또 안 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또 어떤 집은 여자들이 너무 잘 되는데 남동생 하나 있는 것이 변변치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그게 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진짜 총량의 법칙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고마움을 알아야지 제가 막 이런 마음도 사실은 사라지거든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 이 이치를 생각하면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그 어둠처럼 이렇게 차양을 다 치지 않게 되거든요. 또 생각하면 부잣집 보세요. 얼마나 차양 많이 쳤어요. 그리고 벽은 얼마나 높아요. 사실 부잣집의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이런 게. 그 밝은 걸 어떻게 했어요? 다 차양치고 벽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삼엄하게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유기는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군주한테 간다는 건 되게 뭐예요, 여러분? 의심과 질시를 받아 어리석으니까 이 군주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을 네가 정성을 다하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돼서 기대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조금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9.3입니다. 근데 6위는 좀 낫다고 했는데 9.3에 가면 조금 심해져요. 자, 선생님들 그 9.3에 풍기패, 일중견, 제가 말이라고 했잖아요. 기숙쌤이 저한테 저거를 오타를 지적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민망할까봐. 아니 책에는 내가 네,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니까 말이라고 돼 있다고. 다른 책에서 아니 요게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우리 끝말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말인데 물거품 말인데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노안이거든요. 이렇게 치다 보면은 글자를 잘못 볼 때가 있어서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매입니다. 별 이름 매예요. 근데 사실 별 이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선생님은. 특정하게 이름이 없는 아주 작은 별. 그게 몇 자예요, 선생님들. 고치세요, 선생님들. 뭐 이래야 또 저죠. 뭐 오타가 하나씩 나와줘야 또 이렇게. 문장은 그대로 써요? 아니요, 선생님. 밑자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밑에 걸 길게. 이렇게 밑에 거 길게. 위에가 길면 말이고요, 선생님들. 저는 말로 선생님들한테 아마 해서 드렸을 것 같아요. 요 매입니다. 그래서 일중견매예요. 자, 절기, 우갱, 무구예요. 이 9.3은 여기서 또 휘장 패자예요. 휘장. 휘장을 풍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뭐야 어두워서 작은 별이 보여. 휘장을 막 쳤으니까 작은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오른팔을 여러분 부러뜨린 거예요. 이게 부러졌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근데 탓할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허물이 없다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누구에게 그런 것을 탓할 곳은 없어라고.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안매한 상태가 돼버렸어. 너무 풍성한 이 때에 오히려 뭐 희장을 막 치게 되면서 우리가 그게 누구의 상륙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사실은 제대로 호응하는데 이 상륙이 이 끝자리잖아요, 그죠? 우리 풍계의 끝이고 사실 그 진계의 끝이거든요. 진계의 끝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임의 끝에 있다는 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끝과 호응했기 때문에 이 9.3이 이 상륙으로부터 무언가 의지해서 서로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면에서 휘장을 쳤다. 그래서 이 휘장이 너무나 밝은 세상에서 오히려 어둡게 만들어. 그래서 희미한 작은 북두칠성도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희미한 이름 없는 작은 별에 그걸 보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너무 어두우니까 자기 오른팔을 부러뜨렸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사실 탓할 곳도 없다, 하소연할 곳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제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엄청 장막을 치고 너무너무 많이 가졌는데 너무 경계해. 그리고 진짜 늘 근심해. 그렇잖아요, 분들. 많이 가질수록 이거 잃을까봐 걱정하고 누가 달랠까봐 걱정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 보통 그래요.
사람 피하고 안 만나고 싶고. 왜? 내가 많이 가진 걸 알면 사람들이 자꾸 달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경계를 하다 보면 정말 이중삼 중에 휘장을 치게 되겠죠. 그러니 너무너무 밝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두워. 내 사는 건 어두워. 그래서 자칫 내 몸을 상하게. 그래서 오른팔이 부러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그게 풍성함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나한테 상해를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다, 탓할 것도 없다, 무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잘 써야 되나, 어떻게 잘 써야 되나, 이걸 품계에 오면 계속 생각하게 돼요. 품계에 오면. 지금 요새는 진짜 돈이 아니라서 뭐 몇천억 이러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지만 현실에 우리들은 뭐 단돈 100만 원 가지고 있기도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통장에 얼마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사실 뭐 몇백 갖고 있는 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흑자로 살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러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우리는. 저는 통장에 몇백만 있어도 나 되게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좀 불안하긴 하죠. 우리는 없어서 불안하고 너무 이분들이 있어서 불안하신 이런 분들. 그래서 좀 이정서가 잘 우리는 안 와닿긴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풍할 때 조금 제가 장애가 좀 있어요. 약간. 왜냐면 이렇게 많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본 걸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돈 많은데 왜 저러고 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왜 저거밖에 못하고 살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그 재벌의 갑질 얘기 나왔을 때 대한항공 그때 나올 때 서울대 나오신 분이 우리나라 재벌의 재산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가졌어. 아니 그런 분이 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요? 좀 더 줘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세상에 좋은 거는 싸게 먹으려고 그래? 저는 그때 좀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항공사를 운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대추, 중국 대추를 싸게 좋은 것을 그렇게 매번 철마다 공수를 해오더라고요. 좋은 대추를 먹으려고. 그래서 어머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아니 있으신 분들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렇게까지 살고 싶나? 저는 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왜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우리 서민보다도 궁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싸게 좋은 것을 나만 독점해서 먹고 싶어 이 마음 이렇게 궁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성한데 지금 이건 마음을 엄청나게 궁핍하게 쓰는 이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두움이에요. 왜 요거밖에 안 돼요? 왜 베푸는 것도 그거밖에는 못 베풀어요? 그래서 있어서 베푼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없어서 못 베푼다는 말도 거짓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런 걸 보면 하게 돼요. 그냥 있는 데서 조금 줄 수 있으면 그거 나눠 먹는 게 전부인 거지 있다고 해서 다 베풀지도 못하는 게 누구한테 뭘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마음만 안 쓰면 얼마나 멋진 재벌이 될 수 있나요 선생님들? 그렇게 교양 넘치게 교육받고 모든 좋은 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음은 진짜 그렇게 궁핍하죠?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문제도 그렇고 먹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러면 뭐가 행복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게 저분한테는 지옥 아닌가요? 그런 게 지옥이다. 이런 생각하면 9.3의 말이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9.4로 갈게요. 자, 풍기부예요. 일중견두. 자, 우기, 이주, 기림이에요. 여기서는 덮개를 차양을 또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해속에서 북두칠성을 보는 거예요. 똑같네요, 유기하고. 그런데 구사는 그래도 우기, 이주예요.
이 이자가 평평할 이자. 여기서도 그래서 뭐예요? 평평하다는 건 대등하다는 뜻이겠죠. 고르다. 그래서 대등한 주인을 만나면, 상대를 만나면 어때요? 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초보 입장에서는 구사가 배주였잖아요. 그죠? 배주. 그래서 거기서는 순이라고 썼고, 여기서는 이라고 쓰고 있어요. 대등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하다. 물론 내가 보이는 건 굉장히 또 일부분이 지금 풍요 속의 어둠으로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지금 그 구사하고 이 초구가 이렇게 의지를 서로 하고 있지만 바로 있는 위에 붙어 있는 유고가 음유하기 때문에 사실 유고 바로 밑에 있는 구사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음의 자질이지만 그래도 양이 왔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그 중정한 자리는 아니어도 사실 그런 중함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고 있어요. 음의 양이 와서. 그래서 뭔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음유한 이 그 자질의 그 유고가 그걸 해주기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 유고 자체가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못 갖춘대요. 이 현자한테. 구사가 사실은 현자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신의 지위이기도 하잖아요. 이 정도 지위라면 그 유고가 도움을 받으면서 낮출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해. 동이라고 하는 움직임. 이 움직인다는 것은 양의 기운을 엄청 쓴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는 자기 잘난 척이 너무 심하다. 가진 것이 많아서 유고도 뭔가 자기를 낮추기 어려워. 그러니 구사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어둡지만 그래도 초구와 대등하게 만나서 그래도 이 시대를 좀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길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5네요. 자, 6.5는 내장, 유경예예요. 그 다음에 길입니다. 자, 음유한 자질인데 지금 뭐예요? 풍요의 주인이 바로 이 6.5래요. 이 풍요계의 주인은 6.5입니다, 선생님들. 자, 풍요의 그 성대함을 그렇지만 이룰 수는 없대요. 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움을 오게 하면이라는 내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장을 오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자, 경사와 영예가 있게 된다. 그래서 길하다. 자, 나는 굉장히 많이 갖추고 진짜 백성도 많고 왕도도 나름 괜찮게 잘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전부 발휘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야? 사실은 유기가 와야 돼요. 유기가. 음이지만 유기가 와서 중정한 유기가 이 아름다움을 갖춘 유기가 와서 유고를 도와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약간 경계의 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기가 오게 하면 그러면 경사와 영예가 있어. 그래서 길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럴 수 있는 게 비록 정하진 않지만 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5의 자리. 늘 자리값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한 자리라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 유고를 내치지 말고 기꺼이 아름다운 자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육이에요. 아, 상육을 보면 진짜 우리가 보여주는 그대로입니다. 풍기옥이에요. 풍기옥. 그래서 부기가, 그 다음에 이게 엿볼규예요. 규기호. 그 다음에 이게 격자가 고요하다 격자예요. 격기무인. 3세 부적입니다. 볼적자. 그 다음에 흉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지붕이 풍성하다. 이 집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이 옥자가 집옥자도 되지만 지붕옥자도 되거든요. 이 지붕이 너무 풍성하다는 건 지붕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집이 높아. 예전에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잣집은 다 높아. 여러분, 부잣집은 다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집을 근데 뭐로 덮었어요? 또 차양이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엿봤어요.
그 부잣집을 지금 차양으로 다 가려진 그 집의 문을 엿보니 뭐예요, 여러분? 조용해서 사람이 없어요. 그 집에 사람이 없네요. 기무인이라고 했어요. 3년이 지나도록 부적이에요. 사람을 못 만나. 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진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풍요한데 완벽하게 진짜 빈곤한 상태. 그 빈곤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 빈곤함이에요. 사람이 없는 그 빈곤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결국은 높은 자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상륙이. 그죠? 근데 그 풍요의 극한에서 지금 음유하게 있으면서 진동의 끝에 있어요. 진동의 그 극한에 있으면서 뭘 못해, 여러분. 뭘 제대로 못하는 상태. 근데 꼭대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자만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요한데 그 집엔 아무도 없어. 3년 동안 보지를 못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3년은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아니에요. 이 긴 시간 동안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 풍요성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니 그것은 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있기 때문에 변화하려는 뜻도 있지만 사실 나약한 자질이고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태.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구삼하고 호응을 하는 것 같지만 구삼을 돕지도 못해. 그리고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구삼이 이 상륙을 또 돕지도 못해요. 지금 호응하지만 또 서로 그걸 불가능하게 하는 상태가 지금 이 상륙이에요. 풍계의 상륙.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필동이 부잣집 되게 많아요. 집들이 다 커요. 옛날 70년대 그때 지어진 엄청나게 큰 집들. 벽이 다 높죠. 벽이 엄청 높아. 거기 사람은 없어. 노인 혼자 사시거나 그래. 노인 혼자 살고 그러고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인 혼자 사는데 거기에 뭐가 많으냐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치우지도 않아요. 근데 그 옛날 들어보면 굉장히 큰 무슨 회사 오너였다고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 자식도 안 찾아와요. 끝내 자식도 안 찾아. 왜 그럴까요? 자식한테 뭘 나눠주지도 않겠죠. 그냥 그거 고집하느라고 자기 거 집착하느라고 그 집과 그걸 안고서 그냥 그러고서 사는 거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래서 그냥 개팍한 노인으로 살아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끝내 어떻게 될까요? 치매로 그냥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집에 이제 그 집을 헐고 뭐 이제 빌딩이 들어서겠죠. 딱 그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 웃음소리가 나면서 사람들하고 더불어 즐거우려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 아닌가요? 한 세상을 사는데 그래서 늙을수록 우리가 주머니를 열라는 말이 또 맞기도 하잖아요. 님들. 뭐 입은 닫고 주머니만 자꾸 열으라 그래서 그게 또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응? 우리가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애들이 입만 열면 괴로워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시대 안에 갇혀 있거든요. 진짜 우리 시대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 나름 마음이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시대 안으로 조건화돼서 사실 그걸 우리가 팍 깨고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려면 깨고 나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기억의 동물이어서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참 좋은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 보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를 보는 게 아니래요. 선생님들. 그 5분의 1초 뒤를 보는 거래요. 5분의 1초 뒤. 여러분은 본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본 것을 본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본다는 이거는 이 감각은 내가 봤는데 이미 입력되잖아요. 그럼 이미 내가 눈에 지금 보고 있는 건 5분의 1초 뒤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이 기억의 범주들이 이렇게 뭔가를 해석하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5분의 1초 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현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재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본다는 것도 다 보는 게 아니라 뭐 예측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은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다 조작입니다. 이게 미래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급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적응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조작이고 다 꾸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새 빌 브라이슨 제가 그 바디라는 책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 하나하나 정말 해주는데 정말 놀라워요. 신비해요. 우리 몸 자체가 별거 아닌데 엄청 신비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조작이라는 거. 그러니 그 조작으로부터 계속 우리는 사실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아주 가까운 현재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여기 이 내가 조건화된 이 마음 이걸 자꾸 버리려고 하지 않고는 사실 이 세대와 새로운 세대와 사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풍도 과거란 말이에요. 이 풍성함도 과거인데 그 과거 안에 자꾸 우리를 메워놓는 거예요. 이걸 현재로 자꾸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 풍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편안하면 우리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래서 어리석음은 편안함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는 우한에서 온다. 지혜는 오히려 우한에서 온다. 이거 소동파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옥이 훨씬 여러분을 몰하게 하는 방법, 성불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가 지옥이라면 여러분은 성불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가 천국이면 우리가 성불을 못해요. 성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풍계를 봤을 때고 또 이게 일종의 통계학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풍한 이런 상태를 봤더니 이런 경우의 수들이 막 있더라 라고 하는 일종의 통계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여전히 난 왜 풍요롭지 못한가에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걸 읽고서 어떻게 해요? 당장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우리가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엄청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 풍요로워서 엄청나게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 곰쌤이 맨날 그러시거든요. 곰이 선생님이 우리가 백수인 것이 자연을 되살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건지 모른다고. 우리가 없어서 못 쓰잖아요, 선생님들. 없어서 쇼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그 자연 생태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래요. 뭐 의도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생님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